조선이 막 나라의 기틀을 세우던 시절, 고을과 고을을 잇는 장터 길목마다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백안노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이름을 가진 이는 아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동자가 유난히 맑고 희었다고 전해진다. 울음보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마치 속을 헤아리는 듯해 산파조차 아이를 다시 보았다는 말이 남아있다. 말을 트기 시작하자 그 아이는 이상한 말을 하곤 했다. 마을 어른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아저씨는 오래 밖을 떠도는 얼굴이에요. 이 아주머니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먼저 늙는 얼굴이에요. 처음엔 아이의 헛소리라 여겼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 그 말들이 하나둘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은 아이를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청년이 된 그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주기 시작했다. 관상을 본다기보다는 그저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조용히 몇 마디를 건넸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오. 이 얼굴은 기다림이 길어질 얼굴이요. 그 대가는 크지 않았다. 쌀 한 대박, 보리 몇 줌, 말린 나물 한 묶음. 그렇게 그는 관상으로 큰 부를 쌓지 않고 근근히 끼니를 이으며 살았다. 그러나 소문은 곡식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 노인이 말한 대로 되더라. 얼굴만 보고도 사람의 세월을 짚어낸다더라. 이내 이 마을, 저 마을의 부자들이 그를 불러다 관상을 보게 했다. 기와집 사랑채에 앉혀 앞날을 물었고 자식의 운을 물었고 재산의 기륭을 따졌다. 그러나 그는 부자 앞에서도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 많이 가진 얼굴은 잃을 때가 가까운 얼굴이기도 하오. 그 말에 노여워한 이도 있었으나 끝내 다시 찾는 이들이 더 많았다. 소문은 마침내 권력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관청에서 불려나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다. 내가 이 벼슬에서 더 오를 수 있겠는가? 백안노는 한참을 바라본 뒤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오를 얼굴은 맞으나 내려올 자리도 이미 얼굴에 함께 있어. 그는 승진의 시기나 날짜를 말하지 않았고 왕의 총애를 입을지 여부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람이 이미 살아온 얼굴을 조용히 짚어줄 뿐이었다. 그렇게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무렵 그에게도 평범한 삶의 바람이 있었다. 장터에서 살림을 꾸리고 한 여인을 사랑했다. 삶이 고단해도 그 여인이 있으면 괜찮았다. 그러나 병은 신분도 명성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계절을 넘기지 못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늘 사람들의 얼굴만 보지요. 정작 내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 백안노는 사람의 앞날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사람의 미래를 입에 담던 그는 그 입을 닫고 대신 사람을 더 오래 바라보기 시작했다.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입술이 굳는 시간, 숨이 고르는 틈,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사람의 얼굴에는 앞으로 올 운명이 아니라 이미 견뎌낸 세월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눈으로 사람을 읽는 노인, 백안노. 이무연의 아버지는 한때 조선의 관청에서 그를 다루던 사람이었다. 높은 벼슬은 아니었으나 문서를 다루고 상소를 정리하며 선비로서의 체면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해 그가 모시던 상관이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일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죄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탐관오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아랫사람 하나를 필요로 했고 그 선택이 이무연의 아버지였다. 그대가 처리한 일이지 않은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파면당했다. 관복은 벗겨졌고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파직 이후의 삶은 가파르게 무너졌다. 관직에 있을 때는 손에 흙을 묻혀본 적 없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사를 하지도 품을 팔지도 않았다. 선비로서의 행실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불려갈 것이다. 억울함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는 날마다 책을 읽었다. 사서삼경을 다시 펼쳤고 옛 성현의 글을 되뇌었다. 그러나 책장은 넘어가도 날은 나아지지 않았다. 집안은 점점 기울었고 어머니의 한숨은 밤마다 길어졌다. 그런 가운데 이무연이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글로 다시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스쳤다. 집에는 쌀이 없었고 겨울을 날 장작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아이의 눈은 유난히 맑았다. 이무연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책장을 넘기는 것을 좋아했다. 글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책 곁에 오래 머물렀고 아버지가 글을 읽을 때면 옆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아이의 손에 책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다. 무연아, 그만 보거라.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덧붙였다. 책은 우리 집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 말에는 책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삶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무연은 책을 멀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글자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끝내 관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고 기다림만 세월이 되었다. 이무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다. 정직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다도 밀려나는 삶. 그는 서서히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잘못이 없어도 가난해질 수 있는 얼굴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무연은 자랐고 고을을 떠나 품을 팔며 떠돌게 되었다. 책 대신 삽과 짐을 들었고 글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내 얼굴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부귀를 바란 적은 없었다. 다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얼굴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따라 장터로 향했다. 그날 장터는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곡식 자루가 쌓이고 약장수가 목청을 높였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사정이 얹혀 있었다. 그 장터 한켠 낡은 멍석 위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진 얼굴, 눈동자는 흐릿했으나 사람을 꿰뚫는 듯한 기색. 백안노였다. 관상을 받으립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먼저 다가온 이는 비단옷을 입은 상인이었다. 내 아들이 과거에 붙겠소? 백안노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말했다. 글은 하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구려. 이번은 어렵소. 상인은 얼굴을 붉혔고 곡식 한 대를 던지듯 놓고 돌아섰다. 곧이어 벼슬아치의 수행이 다가왔다. 우리 어르신께서 다음 인사에 오를 수 있겠는가? 백안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이미 위에 올랐으되 더 오르면 사람을 잃겠소. 수행은 말없이 비단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그 소문은 장터를 빠르게 돌았다. 틀린 적이 없다더라. 권력자도 피해 간다더라. 그때였다. 사람들 틈 사이로 한 젊은이가 서 있었다. 옷은 해졌고 신은 달아 있었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무연이었다. 저도 봐주실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볼 게 있어야 보지. 동냥하러 왔나? 이무연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얼굴로 살아도 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백안노의 눈이 그제야 그에게 머물렀다. 대가는 있느냐? 이무연은 허리를 굽혔다. 오늘 품삯으로 받은 이것뿐입니다. 그의 손에는 마른 조안줌이 있었다. 장터의 소음이 잠시 멀어졌다. 백안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앉거라. 백안노는 이무연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눈썹, 이마, 코끝, 입술 하나씩 천천히.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참 후 백안노가 입을 열었다. 이상하구나. 사람들 사이에 웅성임이 일었다. 이 얼굴은 부귀의 얼굴도 아니고 요절의 얼굴도 아니다. 이무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백안노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다. 이 얼굴에는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흔적이 있다. 장터가 술렁였다. 이무연은 숨을 삼켰다. 태어나기 전부터 무언가를 빼앗겼구나. 그 말에 이무연의 손이 떨렸다. 허나 백안노가 말을 이었다. 이마가 낮아도 기운이 죽지 않았고 눈의 원망보다 기다림이 남아있다. 백안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늦게 쓰이는 얼굴이다. 사람들이 웃었다. 늦게 쓰이면 뭐가 달라? 백안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늦게 쓰이는 얼굴은 쉽게 닳지 않는다. 이무연은 그 말을 가슴에 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백안노가 덧붙였다. 기억하거라. 너를 처음 알아보는 이는 관상이 아니라 때일 것이다. 이무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그 초라한 젊은이에게 노인이 말이 길었지. 백안노는 이무연이 돌아선 뒤에도 장터의 소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백안노의 입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말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했다. 잠시 후 한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노인장, 결국 저 젊은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오? 백안노는 그 사내를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바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세상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관상이란 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다. 그럼 뭡니까? 백안노는 조용히 말했다. 버려질 얼굴을 끝까지 보아주는 일이다. 그 말에 몇몇은 코웃음을 쳤고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 여인이 물었다. 그럼 아까 그 젊은이는 버려질 얼굴이었습니까? 백안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숨도 낮아졌다. 아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여러 번 버려졌던 얼굴이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얼굴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백안노는 이무연이 사라진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견뎌낸 만큼 얼굴에 남는 것이다. 그때 한 젊은 벼슬아치가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어찌 됩니까? 백안노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다. 그 아이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지만 복을 탐하지 않고도 끝까지 갈 것이다. 부기를 좇는 얼굴은 일찍 닳고 자리를 좇는 얼굴은 먼저 무너진다. 백안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기 얼굴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는 늦게라도 자기 자리에 도착한다. 사람들 중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런 얼굴이 과연 있긴 합니까? 백안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나는 하나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살아온 얼굴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참아온 얼굴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장터에는 이 말이 돌았다. 백안노는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과거를 대신 인정해준다. 그리고 그날 밤 백안노는 등불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처음으로 관상을 빌리지 않고 사람을 본 얼굴이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의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이무연은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고을과 고을을 떠돌며 아이들과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글을 알면 속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금씩 변했다. 억울함에 이름이 붙었고 거짓은 드러났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무연의 곁으로 모였다. 굶어 죽은 아이의 시신이 장터에 놓인 날 사람들은 이무연에게 물었다. 이제는 글로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무연은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글은 칼보다 느리다. 그러나 칼을 들 이유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시작된 밀라는 사흘을 갔다. 사흘 동안 굶는 이는 없었고 곡식은 나뉘었다. 그러나 나라는 사흘을 허락하지 않았다. 체포된 이무연이 포승줄에 묶여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백안노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 얼굴을 보았다. 10여 년 전 마른 조안줌을 내밀던 그날의 얼굴 그대로였다. 백안노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렸다.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날 내가 본 것은 이런 끝을 보자는 얼굴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렇게 혼자 가게 하자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는 손끝을 떨며 다시 말했다. 늦게 쓰이는 얼굴이라 했지. 백안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그 얼굴의 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얼굴을 어떻게 쓸지를 미처 보지 못했음을. 백안노는 그 얼굴을 보았다. 포승줄에 묶였으나 이무연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이미 모든 선택을 끝낸 얼굴이었다. 그 순간 백안노는 깨달았다. 관상은 사람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백안노는 다시 관상을 보지 않았다. 산으로 들어갔고 사람을 멀리했다. 백안노는 산에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늦게 쓰이는 얼굴은 세상이 가장 잔인하게 쓰는 얼굴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관상가가 자기 관상에 겁을 먹었다더라. 그러나 진실은 하나였다. 그는 처음으로 관상이 사람에게 패배하는 순간을 보았을 뿐이다. 이무연은 왕이 되지 않았다. 영웅도 되지 않았다. 다만 자기 얼굴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얼굴 하나로 백안노는 평생의 관상을 내려놓았고 그는 비로소 자기 얼굴을 보았다. 평생 남의 얼굴만 보느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얼굴. 나는 너무 일찍 쓰여버린 얼굴이었구나. 밀란이 진압된 장터 거리에는 다시 곡식이 쌓였으나 사람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젊은이를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입을 거쳐 세월 속으로 묻혀졌다고 한다.